파스를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먹는 약도 아니었고 특별한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남자 스스로도 당황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저는 중년의 전문의로 오랜 시간 중년 이후 남성의 하복부 혈류 변화와 신체 반응을 진료실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상담이었죠. 선생님, 이젠 아내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약을 기대하고 왔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저는 약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파스는 보통 어디에 붙이십니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허리나 어깨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다는 걸요. 제가 알려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먹지 말고, 바르지 말고, 붙이는 위치를 바꾸라는 것. 많은 남성들이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는 곳. 그러나 혈관과 신경, 그리고 반응의 스위치가 동시에 몰려있는 지점 말입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던 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아내가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단순히 붙이는 자극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파스였을까요?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극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반응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과장 없이, 그러나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파스를 붙일 때 절대 예전처럼 아무데나 붙이지 못하실 겁니다. 이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히 짚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확인한 건 정반대입니다.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반응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젊을 때의 몸은 자동입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혈류가 돌고 신경이 반응하고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한 방과 같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성은 떨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는 느려지며 하복부로 가는 혈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은 달라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만 두드린다는 겁니다. 예전엔 대충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켜졌지만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눌러야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엉뚱한 곳만 반복해서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 반응이 없다,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곳이 바로 하복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방치됩니다. 배꼽 아래, 골반 안쪽, 회음부로 이어지는 이 영역은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오래 쓰지 않은 길처럼 점점 굳어가고 차가워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안쪽에서부터 둔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를 찾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순서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연료만 더 넣는다고 해서 차가 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더 정확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둔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 없는 감각은 줄어들고 살아있는 감각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이 남아있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오래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이 끝난 게 아니라 대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중년 이후의 몸은 막연한 자극에는 침묵하지만 정확한 신호에는 놀랄 만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붙이는 위치는 바로 그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제 다음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짚지 못한 그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왜 그곳이 반응의 중심이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 자리가 어디냐? 왜 하필 그곳이냐는 질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절대 흐리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효과도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그 자리는 배꼽 아래 단전보다 더 아래, 치골 바로 윗선의 중앙입니다. 바지를 입었을 때 벨트선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위치이고 의자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접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내려온 그 중앙, 바로 그곳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단순한 피부나 근육 부위가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반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혈관과 신경이 흩어지기 직전, 마치 교차로처럼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위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이 빠르고 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하초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기운과 혈이 아래로 드나드는 출입구라는 뜻입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위는 골반 신경 다발과 하복부 혈류가 직결되는 구간입니다. 말만 다를 뿐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옆쪽을 찾으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관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보조 지점입니다. 핵심은 항상 중앙입니다. 중심이 열려야 주변이 따라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창문만 두드린다고 해서 안쪽 공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 문에 해당합니다. 이곳이 특히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초보다 중심부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만 자극해도 반응이 따라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낌은 있는데 깊지가 않다, 잠깐 반응하다가 금방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이 자리에 자극이 들어가면 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흥분되거나 요란한 느낌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묵직해지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몸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단단해진다. 이게 바로 이 자리의 특징입니다. 표면적인 자극이 아니라 깊은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자극을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함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부담 없는 따뜻한 자극이 들어가면 몸은 알아서 반응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인 반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 파스였는지, 왜 그 위치였는지. 강한 약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꿨던 이유 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자리에 붙이는 파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순한 화끈함과 진짜 효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과 방식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파스가 특별해서 효과가 나온 줄 아는 겁니다. 더 강한 파스, 더 화끈한 파스, 냄새가 더 센 제품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파스의 성분이 아닙니다. 파스는 약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자리에 적당한 열을 일정 시간 전달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파스를 붙였을 때 느껴지는 화끈함을 효과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의 감각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반응은 피부 아래, 근육 아래, 골반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따뜻한 자극이 들어오면 혈관은 서서히 이완되고 그동안 줄어들어 있던 혈류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합니다. 갑자기 흥분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쪽에서부터 묵직해지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멘톨 향이 강하고 자극이 센 파스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자극은 강하지만 깊이가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깐 따갑고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안쪽까지 전달되기 전에 감각이 먼저 소진돼 버립니다. 반대로 은근하게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타입은 표면, 자극은 약해 보여도 깊은 반응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뜨겁다가 아니라 안에서 풀린다는 느낌입니다. 중년 이후 몸이 이런 자극에 더 잘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경이 예민해서 웬만한 자극에도 반응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감각은 줄어들고 중요한 감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신호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파스는 그 신호를 아주 단순하게 전달해 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스는 붙이는 순간보다 붙이고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 붙였다 떼는 것보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은근한 온기가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혈관은 서서히 열리고 신경은 긴장을 풀고 하복부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엔 별 느낌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묵직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붙이는 시간대도 영향을 줍니다. 가장 좋은 때는 저녁 샤워 후입니다. 몸이 이미 따뜻해져 있고 긴장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붙이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진 혈류가 더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자극이지 무리한 시도가 아닙니다. 회음부나 성기 바로 위에 직접 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붙인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엔 짧게 시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결국 파스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어 있던 기를 두드려주는 것, 이제 다시 써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 하나를 보내는 것. 이걸 이해하면 더 이상 파스에 집착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바꿨는지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많냐는 질문입니다. 특정한 체질이나 일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고 묻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 진료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변화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만났던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떠오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한 병력이 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약도 먹어봤고 운동도 해봤지만 반응은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앞에서 자신감을 잃은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분에게 제가 해준 말은 단순했습니다. 약을 더 바꾸지도 않았고 운동을 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 붙이는 위치와 시간만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온 그분은 들어오면서부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자꾸 먼저 반응해서 오히려 민망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다르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엔 준비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문을 열어버린다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크기나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지속감과 안정감이었습니다. 반응이 갑자기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유지된다는 느낌. 많은 중년 남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으니 마음도 따라 안정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면 관계의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꼭 하나를 덧붙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밤이 되면 기력이 떨어져 침소를 피하던 왕에게 내려진 처방이 등장합니다. 기록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따뜻하게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뜸과 약포, 향이 강한 약재를 천에 싸서 붙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불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불기운이 스스로 일어났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 다 알아차렸습니다. 몸의 아래쪽에서 묵직한 기운이 깨어났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 시절에는 파스라는 게 없었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뜨겁게 지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왕은 밤을 미루지 않았고 침소를 나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는 풍자가 이어집니다. 표현은 돌려 말했지만 변화는 분명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스를 쓰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구만 달라졌을 뿐 몸이 반응하는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극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리가 정확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 몸은 늙어도 감각의 스위치는 남아있고 그 스위치를 정확히 눌러주면 반응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늘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붙이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치골 바로 윗선의 중앙, 배꼽 아래 단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점입니다. 바지를 입으면 벨트선 바로 아래, 앉으면 자연스럽게 접히는 그 자리죠. 이곳에 자극이 들어가면 옆으로 새지 않고 골반 안쪽으로 곧장 전달됩니다. 허벅지 안쪽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그곳은 보조일 뿐입니다. 중심이 열려야 주변이 따라옵니다. 파스는 강한 화끈함보다 은근한 따뜻함이 오래가는 타입이 좋습니다. 멘톨 향이 너무 강하면 자극은 세지만 깊이는 얕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가 아니라 안쪽입니다. 뜨겁다가 아니라 안에서 풀린다는 느낌이 와야 합니다. 붙이는 시간은 저녁, 특히 샤워 후가 가장 좋고 붙인 뒤 바로 눕기보다는 3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혈류를 돌려주면 효과가 안정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음부나 성기 바로 위에 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엔 짧게 시험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단편으로 보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흐름으로 알아야 몸에 남습니다. 그리고 꼭 파스를 써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성분이 아니라 온기와 지속 자극입니다. 생강이나 쑥, 온포, 소금 찜질처럼 같은 원리를 만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하고 같은 위치에 10분에서 15분만 얹어도 하복부의 냉이 풀리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변화를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확인한 건 늘 같습니다. 몸은 아직 남아있고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다는 것. 다만 그동안 말을 거는 방식이 틀렸을 뿐입니다.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급하게가 아니라 더 따뜻하게.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숫자보다 관계의 온도로 먼저 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늘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